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보 코딩 여의도 호랑이 번역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NH 농협 리치 운용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금융지주 안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뽑아요. 인턴도 뽑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칩보 코드 뭐 이런 거 칩보 코드밖에 못 하잖아요. 칩보 코드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농협 리치 운용이 뭔지. 자, 기업 분석 좀 들어가겠습니다. 설립일은 18년도 7월 2일에 됐고요. 대표는 서철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요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7월에 만들어졌잖아요. 당연히 뭐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 인원을 보니까요. 19명. 에게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기회의 땅이라니까. 앞으로 우리가 리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같이 보실 텐데 제가 정말 기대하는 시장이 우리나라의 리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치 시장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회사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리치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꼭 우리 금방 얘기하는 농협 리치 운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리치 회사까지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 때 다 알아두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보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준비를 잘 해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평균 연봉 당연히 1억 정도가 됩니다. 미만인데 사실 그 나온 자료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리치 운용 같은 경우에가 뭐냐면 금융지주 밑에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NH 금융지주 밑에 그러니까 금융주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평균 1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비은행 부분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사실 부동산 자산관리업에 금융주주가 이제 진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리치 운용이겠죠. NH 리치 운용이다.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27일에 국토교토 본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7월 2일 날 설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죠. 농협 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자회사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치 운용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LH 농협 말하면 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NH은행에 대해서 농협은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지분 구조라든지 구조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이 좀 알아봐야 돼요. 그 구조를.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NH 농협은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농협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자료였죠. 농업인 쭉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볼게요. 조합원이 있고 지역 농축협이 있고 농업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농협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뭐뭐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모교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홍삼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통, 제조, 식품, 기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준비하는 회사는 어디죠? 경제지주가 아니죠? 금융지주죠. 금융지주 가보시면은 은행, 보험, 증권, 기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농협은행 설명드렸을 때 이게 새로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 농협 리치 운용 자료가 없었죠. 왜?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18년도에 기본적으로 7월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모아야 된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8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 8개 회사가 됐고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바로 뭐다? 이 농협금융지주 안에 있는 NH 농협 리치 운용이라는 데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근데 오직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CEO 인사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년도 7월 2일에 아까 말씀드렸죠. 8번째로 자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8번째 자회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CEO 인사말에 소액 투자자에게 폭넓은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치 운용이 뭐길래, 리치가 뭐길래 간접 투자,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에게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일까?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리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츠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리츠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NH 농협 리츠 운용인데 여러분께 무슨 말이에요? 리츠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물론 이 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권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금융권 파트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은행 준비하시고 증권업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쪽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리츠도 여러분 이제 하나의 섹터로 여러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리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리츠는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 어떤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리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임대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뭐 한다? 투자하여 발생한 이윤을 배당 형식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츠예요. 딱 여기까지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뮤추얼 펀드가 생각나죠. 근데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츠는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여기 나오죠. 업무용 빌딩, 호텔, 백화점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 등을 뭐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간접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요. 빌딩 투자하고 싶어요. 돈이 없네. 투자 못 하잖아요. 어떻게 빌딩을 갖고 내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츠라는 게 생겼어요. 리츠가 뭐냐면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이제는 건물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모아서, 이런 거를 펀딩화해서, 이런 걸 모아서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츠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요? 점심시간대에 한 잔 마실 스타벅스 가격으로 이제는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 어떤 건물?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그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가 왜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그 이유는 뭐다? 정확하게 리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리츠도요. 사모 리츠가 아니라 바로 공모 리츠라는 게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공모 리츠.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모든 회사들은요. 사실 사모 리츠보다는 이런 공모 리츠입니다. 그것도 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동구매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을 말하면 리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바로 공모 리츠입니다. 사실 2001년도에 이런 리츠 시장은 실제 저도 공부했을 때 리츠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은 현실 경제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시장이. 근데 공모 리츠라는 게 요즘에 많이 인기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 리츠 제도 도입 이후에 기관 투자자나 거액 자산가 중심으로 사모, 비상장 리츠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있는 사람만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목돈을 들어오는 시장이 리츠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뭐다? 공모 리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할 회사도 공모 리츠입니다. 공모 리츠는 뭐예요? 상장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장하는 건 똑같아요. 상장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될 수 있는 게 바로 공모 리츠입니다. 그냥 상장하는 겁니다. 그냥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리츠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5천 원 갖고 뭐 몇만 원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디에? 스타벅스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그 건물에 이런 빌딩에 이런 업무용 오피스에 이런 건물에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츠의 장점 꼭 중요하겠죠. 만약에 면접 질문 나온다면 이거 꼭 나오겠죠. 야, 그럼 리츠의 장점이 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첫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부동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 세 번째, 안정적 배당되고 네 번째, 정부 지원 정책이 있다. 4개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4개. 소액 투자, 부동산 가치 상승, 안정적인 배당, 정부 정책.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모 리츠이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죠. 내가 투자한 빌딩이요.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대로 가격이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오피스라든지 기본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뜨고 있는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는 유통업에서 하고 있는 빌딩 같은 경우는 가치가 또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그다음 안정적인 배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6%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중금리 가보세요. 그거에 비해서 5에서 6%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지금의 이 저금리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이것도 안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이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꼭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정부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제 자세하게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는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냐면요. 정부가 리츠 투자자들에게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리츠 투자에 붐이 되고 있는데요. 19년도 9월 10일에 정부는요.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무슨 부동산 활성화 대책, 공모 리츠 활성화 대책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경제 활력 대책이에요. 여기에 나온 주요 아젠다가 뭐냐면 공명 리츠의 어떤 세제 혜택 부분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모 리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뭐예요? 투자 환경이 마련된다는 뜻이고 투자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융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경제 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회사가 설립이 되겠죠. 여러분 기회의 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공명 리츠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세제 혜택이 확대되게 됐는데 즉 여기 뭡니다. 공모 리츠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로 일정 구간 약 3년 정도 투자하면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뜻은 뭐예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만약에 제가 이 리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까 해서 좀 쉽게 갈까 했는데 사실 리츠 정도의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 공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분리과세가 뭐예요? 종합과세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게 사실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입니다. 많이 소득이 나올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붙어요. 그러다 종합과세가 되면 세율이 넘어가 버리겠죠. 분리과세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근데요. 배당소득, 공모 리츠를 통해서 나오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세율이요. 여기 안 나오나요? 세율이 9%, 14%가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4%가 아니라 9%를 주기로 했대요.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리츠가 뭐냐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회사를 찾아가야 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뜻은 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어갈 기업들이 기회의 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네 번째, 이자 배당 소득으로 버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여기 나오네요. 종합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42%죠. 지금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된다. 근데 공모리츠에 나오는 배당은 분리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요. 볼까요? 게다가 여기 나오네요. 분리과세는 세율도 낮춰주긴 했는데 이자 배당 소득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은 원래 14%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율이 9%로 낮춰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연 5%의 배당을 준 리츠라고 본다면 14%의 이자 배당 소득세, 지방소득 10% 포함해서 아래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한 4.2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소득과세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종합소득이. 그래서 42%의 누진과세. 과세 표준으로 보면 이게 5억 원 초과거든요. 적용이 된다면 세후 수익률이 한 2.74%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9% 세율로 들어간다게 되면 수익률이 4.5%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 면접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두시라고 한 요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이제 갖고 나온 자료고요.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세율이 싸진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다. 정부와 활성화 방안으로 롯데리츠 등 고배당 리츠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나오는 요거 롯데리츠가 대박이 터뜨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뭐 청약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박을 친 거였습니다. 그 뜻은 뭐야? 갑자기 이 방송 보시다가 그 뭐 롯데리츠도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롯데리츠도 굉장히 성공을 했다. 아무튼 리츠로서 얻은 배당 수익금이 금융소득에서 뭐예요? 합산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사실 투자자들이 좀 꺼려왔었거든요. 합산돼 버리니까 분리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정부가 뭐 한다? 분리과세를 하겠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아까 경제 활력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공모 리츠 지원하죠?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왜 그러면 정부를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왜 지원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모형 리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 사모형 리츠였습니다. 사모 리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리츠가 있는지도 몰라.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43조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본다면요. 그 공모형 리츠가 한 2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모형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리츠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생기고요. 사실 세수가 투명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형 리츠로 땡기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사실 이런 거죠. 부동산을 좀 안정시키는 모습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뭐 지방은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정부의 입장에 보면 투기 자본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투기 자본이 사실 어떻게 들어왔느냐?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 리츠, 공모 시장, 공모 리츠가 활성화된다면 그 투기 자금, 아니 뭐 정확히 또 좋게 얘기하면 투자 자금이 이런 공모 리츠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모 리츠가 좀 활성화되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이 아무래도 공모 리츠를 통해서 투자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에만 몰리는 것을 약간 지방으로 퍼뜨릴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리츠가 정부에서는 약간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뜻은 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 리츠를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전체로 보면 한 240개 리츠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죠.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뭐야? 상장된 회사가 6개예요. 롯데리츠 여기 나오죠. 롯데, 신한, 이리츠, 코크랩, 모두 투어 리츠, K탑, A리츠. 딱 보시면 무슨 느낌이 오시죠? 롯데, 신한. 그렇죠. 욕심이 생기시죠 지금. 불타는 의지가 의지시죠.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죠? 롯데리츠 공모가 대비해서 33%나 올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신한 알파리츠도 공모가 대비해서 13% 올랐어요. 공모가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죠?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얘기죠.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들입니다. 이리츠 코크랩은 좀 생소하실 텐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랜드 계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NC백화점 이런 건물들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투어, K탑, A리츠 이렇게 6가지의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공모, 사모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이제 현황이 좀 나오는 거고요. 자, 보면은 각각의 대형 리츠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리츠 코크랩, 뭐 신한 알파 리츠, 롯데 리츠, NH 프라임 리츠죠. 요 NH 프라임 리츠가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리츠고요. 이게 상장이 2019년 얼마 안 남았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한 경제평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리츠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모 이제 청약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농협 리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리츠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요. 특히 신생기업들이 롯데리츠도 신생이잖아요. 신생기업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장을 열렸는데 이게 정보가 너무 없어갖고 지금.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자, 리테일 빌딩이 있어요. 리테일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가 있는데 바로 이리츠 코크랩과 그다음 롯데리츠입니다. 느낌 오시죠? 롯데 뭐 유통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랜드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NC백화점, 아울렛 이런 거죠. 볼게요.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롯데리츠의 그렇죠? 이리츠 코크랩과 롯데는 뭐예요? 백화점, 대형 할인 이런 입주한 리테일 빌딩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투자합니다.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와 있는 백화점, 그렇죠? 대형 할인마트점, 폐점하는 않는 이상 꾸준하게 뭐예요? 이윤이 생겨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젠 백화점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리치 쪽에 넘겨요. 아니면은 롯데리츠에 넘깁니다. 그럼 리츠 회사들이 그걸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뭘 줘요? 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실 백화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갖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이런 리테일 빌딩 갖고 있는 거가 뭐다? 이리치 코크레과 롯데리츠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계속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모아야 된다.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자, 이게 리테일 빌딩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오피스 빌딩이 뭐냐면 신한 알파 리츠하고 NH 프라임 리츠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무슨 뭐 유통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통업 쪽의 빌딩을 임대 수익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이에요. 오피스는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빌딩들. 제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업무용 빌딩이죠. 이런 업무용 빌딩에 투자하는 거죠. 신한 알파 리츠와 NH 프라임인데 오피스 빌딩은 핵심 업무적이 있다 보니까 빌딩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빌딩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수익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한 오피스 빌딩 자산을 하는 리츠는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피스 빌딩, 유통 빌딩과 좀 달라요. 이게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입주했다가 삼성이 나가버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공실이 생기잖아요. 수익률에 굉장히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딩 자산이 누가 임차해서 들어가냐, 어떤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도 굉장히 투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겠고, 자, 신한 알파 같은 경우에는 판교역과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빌딩들, NH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아셔야 됩니다. 자, NH 프라임 리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NH 뭐예요? 리츠 운용이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야? 서울역, 강남구, 테헤란로 등 서울 핵심 상권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SS 현재 요거요. 삼성 SS, 삼성화재, 네이버, 11번가 등 우량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정보도 없어갖고 지금 문제라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혹시나 면접을 보시게 되면 아니면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시면 이 정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다. 여기서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NH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오스 빌딩 자체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빌딩을 소유한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주의점 있죠. 주의점. 고객에게 리츠에 대해서 주의점을 설명해봐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임직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즈 기본적으로 영업 파트에서 만약에 고객에게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의점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불안전 판매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배당률을 꼭 확인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리츠의 기본적인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5에서 한 6% 정도의 배당이거든요. 이런 배당인데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약간 차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 기준으로 이 배당을 정합니다. 배당률을. 그러니까 공모가가 예서 5,000원이다.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모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지겠죠. 5에서 6% 나온다고 친다면 이미 상장이 돼 있는 회사, 공모리츠 가중에서 이미 상장이 돼 있는 회사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주가가 오른 상태, 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내가 그걸 투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모가 기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배당률을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의 어떤 주의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주의점 보면은 가짜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가 사실 요즘에 리츠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가짜 리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사실 그 공공기관 들어가 보시면요.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짜 리츠 주의라고 그 브랜드까지 나와요. 그 리츠 회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 리츠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언제든지 제가 보기에는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전미 리츠협회에 따르면요. 전 세계 리츠 시장이 3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0조 원이 되죠.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미국 리츠 형태는요. 오피스나 주거용 아파트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10년간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다양한 부동산 쪽에 예를 들어서 광고판, 통신탑, 운송관, 디지털 센터 이런 거에 투자가 됐고 작년에 또 특징이 뭐였냐면은 인프라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프라나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리치 등의 비중을 늘려간 추세다. 이거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건 투자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야. 데이터 리치, 데이터 센터 리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리츠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수익입니다. 뭐 리테일 쪽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스, 그렇죠? 이런 두 가지가 큰 축이었는데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리츠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그거 이외에 아까 내렸던 뭐 인프라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도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고 그 어마어마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시장도 실제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면접에 가셔갖고요 이런 것까지 말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제가 면접이라도 이 친구가 정말 준비가 정말 잘 돼 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리치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분석을 잘 해왔구나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제2 네이버 센터 춘천의 각이라는 그죠?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 이외에 제2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 정도로 IT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4차 산업이 발전될수록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근데 데이터 센터 리치가 뭐겠어요? 거기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고 부동산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다.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또는요 뭐 하고 있냐면 선진국은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공모 리츠입니다. 상장된 회사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 기본적인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더니 이제는 필드에서 경제 주체 쪽에서는 너무 이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 기준대로 우리나라 이제 공모 리츠 시장이 작은데 그 기준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등급이 낮게 나오겠죠. 신용 등급이. 그러면 당연히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다. 반대로 우리나라 자체만의 표준을 만들어서 신용평가를 가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 공모시장이 커졌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와 안 맞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딜레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하자, 뭐 기관 쪽에서는 좀 미루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 이제 공모 리츠 시장에서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NH 리츠 운용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리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칩포코디입니다. 칩포코디 밖에는 아마 이런 정보, 이런 어떤 새로운 정말 신사업, 신취업 정보들 밖에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칩포코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칩포코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